안녕하세요, 신동준입니다. 오늘 촬영은 나바코리아 전에 하체 운동하는 걸 영상으로 담아봤어요. 운동을 하면서 중간중간 운동 설명을 드리고 좀 소통을 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헬스장 노래 저작권 때문에 나레이션으로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체 운동을 하기 전에는 항상 굉장히 긴장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약점 부위이기도 하고 할 때마다 너무 힘드니까 오늘 하체 운동은 조금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고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것 같은데 오늘도 무사히 하체 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영상을 찍은 걸 보니까 할 때 당시에 저는 힘들어 죽을 것 같았는데 영상에선 별로 안 힘들어 보이네요. 일단 첫 번째 운동으로는 촬영을 하진 못했지만 스트레칭과 그 다음 천국의 계단 한 10분 정도를 타고 이제 워밍업으로 이너 타이를 먼저 해요. 이너 타이를 할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모으는 동작을 할 때 살짝 복부에 같이 힘을 주면서 몸을 살짝 말아주면서 동작을 진행하면 훨씬 더 자극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무게에서 한 15개, 20개 정도 할 수 있는 무게에서 마지막에 바로 끝내지 않고 다리를 벌린 상태로 스트레칭을 좀 하게 되면 뒤에 있을 스쿼트나 레그프레스 같은 동작을 할 때 가동 범위를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종목으로는 여기까지도 워밍업인데요. 스티프 데드리프트를 해요. 뒤 허벅지가 많이 타이트한 편이어서 운동 전에 항상 스티프 데드리프트를 먼저 하고 그러고서 본 운동을 들어가는 편입니다. 스티프 데드리프트의 팁은 이제 일반적인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와는 좀 다른 게 발의 무게중심의 차이가 좀 있어요. 가동 범위가. 가장 큰 거는 발 무게중심 차이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뭔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발 중앙 혹은 발가락에다가 무게중심을 둔다면 스티프 데드리프트는 발 뒤꿈치 쪽에 무게중심을 주고 무릎을 너무 구부리지 않은 상태에서 동작을 진행해줍니다. 근데 엉덩이를 조금 더 늘려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올라갔을 때 거의 최대 이완 지점쯤에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앉아주시면 엉덩이가 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엉덩이까지 늘리지는 않고 최대한 누가 꼬리뼈를 위해서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진행을 해줘요. 그리고 바벨보다는 덤벨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3세트 정도 워밍업으로 해준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본 운동 들어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동작은 제가 지금 여기 새로 다니는 헬스장인데 노이짐이라는 곳이에요. 파주에. 네, 짐레코 브랜드의 펜듈럼 스쿼트. 펜듈럼 스쿼트의 장점은 가동 범위를 되게 깊게 쓸 수 있죠. 오금이 거의 접힐 정도. 근데 가동 범위를 깊게 쓰게 되면은 엉덩이뿐만 아니라 대퇴 사두까지 같이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힘들어서 잘 안 하는 동작인 것 같아요. 힘들어서 잘 안 하는 기구.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데 힘들어서 잘 안 하게 되는 기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뒤에 꽂는 원판을 꽂는 곳을 보면은 그렇게 넓지 않아요. 엄청 원판 꽂는 게 크지 않은데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몇 장 안 꽂아도 엄청 힘듭니다. 제가 총 진행한 무게가 60kg에 10kg, 한 70kg 정도 무게를 했는데 마지막에 깔렸어요. 그래도 깔려도 포기하지 않고 항상 드랍 세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자주 하지 않는 종목이다 보니까 여기 노이짐 관장님이 자세를 좀 알려줬는데 스탠스는 너무 넓지 않게 한 상태에서 무릎은 엉덩이는 최대한 깊게 내려가고 올라올 때는 꼬리뼈를 뒤로 밀면서 올라오라고 해요. 그리고 상체 세팅은 엉덩이는 뒤로 최대한 밀어놓는데 상체는 살짝 앞으로 숙여주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엉덩이뿐만 아니라 대퇴사두까지 자극이 진짜 잘 와요. 그래서 헬스장에 이런 펜듈럼 스쿼트가 있는 분들은 엉덩이는 최대한 뒤로 보내고 상체는 살짝 앞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동작을 진행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막바지다 보니까 무게가 떨어져요. 무게가 떨어져도 운동 강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의 실패 지점까지 간 뒤에 실패 지점에 도달하면은 쉬지 않고 무게를 낮춰서 그냥 드랍 세트로 바로 하는 편이에요. 그랬을 때 운동 강도도 떨어지지 않고 제 심박수도 계속 올라가면서 다이어트 효과가 조금 더 높아지더라고요.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다이어트 막바지에 운동 강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도 꼭 실패 지점까지 간 뒤에 무게를 낮춰서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상에도 방지가 되니까 한 번씩 해보세요. 그 다음 종목은 바벨 스쿼트입니다. 근데 이게 동작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세가
상체가 너무 많이 숙여졌고 올라올 때 뭔가 다리로 미는 느낌이 아니라 허리로 미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최고 중량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최고 중량이 높진 않지만 120kg까지 밖에 못했어요. 바벨 스쿼트 자세는 너무 많죠. 사실 누군 이렇게 해라 누군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타겟하고자 하는 부위는 조금 더 엉덩이와 대퇴 이두 쪽이었기 때문에 스탠스를 조금 넓게 했고요. 넓게 한 상태에서 이제 고관절이 수직으로 내려가다가 골반이 무릎까지 갔을 때 살짝 골반을 뒤로 빼면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주고 올라올 때는 그 각도를 유지하면서 올라오는 그런 자세로 동작을 진행을 해요.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무릎이 모이지 않게, 일어날 때는 살짝 발 날로 일어난다는 느낌으로 무릎을 조금 더 벌려주면서 일어나게 되면 대퇴 이두랑 엉덩이 쪽에 조금 더 자극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레슨장들한테 많이 말했던 건데, 상체가 숙여지고 골반이 뒤로 빠졌다 그래서 올라올 때 더 숙여지면 안 돼요. 올라올 때는 그 숙여진 각도가 꼭 유지가 되면서 정수리가 위로 올라온다는 느낌으로 해야 됩니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정작 제가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바벨 스쿼트 하는 영상을 보면 제가 시즌 때 가장 많이 하는 건데 100kg, 80kg, 60kg, 40kg를 쉬지 않고 드랍 세트를 해요. 근데 이제 100kg 10개, 8kg 10개, 60kg 10개, 40kg 10개 이렇게 해서 쉬지 않고 동작을 하게 되면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무게는 낮아지지만 개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도 적고 정말 힘듭니다. 한번 해보세요. 100kg 10개가 안 되시는 분들은 80kg부터 시작을 하셔도 되고 어떠한 방법이든 무게가 낮아지면서 개수는 동일하게 쉬지 않고 동작을 진행하시면 돼요. 정말 힘드니까 한 번씩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운동을 알게 된 계기가 옛날에 개인 운동 하다가 어떤 분이 이제 시합 막바지 같은데 시작 설정 무게를 140으로 시작을 하고 10개씩 계속 무게를 낮추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때 마침 하체 운동이어서 한번 해봤어요. 저는 그때 맥시멈이 100kg일 것 같아서 100kg부터 해봤는데 이걸 3세트 하고 다음날 근육통이 한 일주일을 갔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 이거 나레이션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다리가 조금씩 떨려요.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이니까 한 번씩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바벨 스쿼트가 끝나고 여기 노이즘에 이제 우리나라 클래식 피지크 1등이죠. 박재현 선수님이 하는 레그프레스, 라이프 스타일 레그프레스 머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써봐야겠다. 써보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박재현 선수가 원레그를 한 10장 정도를 해요. 제 기억상 10장 좀 넘거나 10장 정도인 것 같은데 이게 제가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기구다 보니까 10장이면 어느 정도의 무게감일까 하고 되게 궁금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마침 딱 있길래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한 3장부터 해봐야겠다 하고 왼쪽 발을 진행하는 도중에 살짝 깊이감을 깊게 내려가니까 대퇴 측근 쪽에 좀 찌릿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원레그를 많이 진행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하고 다리가 괜찮은 오른쪽 다리로 3장을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괜히 우리나라 1등이 아니에요. 10장은 두 다리로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 무게감이 이 정도구나를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기구들은 그 동작을 진행할 때 수축하는 구간에서 좀 날아가는 느낌이 좀 있는데 이건 전혀 없더라고요. 계속 부드럽게 무게가 받아지고 부드럽게 무게가 밀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 동작을 오늘 조금 뒤쪽 엉덩이와 내전근을 좀 사용하기 위해서 발 넓게 자꾸 가동 범위를 좀 깊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동 범위를 깊게 할 때는 무게를 엄청 높일 수도 없을 뿐더러 높이지도 않아요. 그 이유는 미는 타이밍에 무릎이 모이지 않게 해야 되는데 무게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무릎이 계속 모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무게가 최대 5장, 6장 정도인 것 같아서 오늘은 무게를 5장을 하고 제가 최대한 집중한 상태에서 동작을 진행할 수 있는 데까지 했습니다. 저 전완근을 한번 보면 이게 다리 운동인지 전완근 운동일지 모를 정도로 손에 힘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그 이유는 엉덩이가 많이 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엉덩이가 살짝 떨어지는 거는 괜찮은데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허리가 말리게 돼요. 허리가 말리면서 미는 순간 허리에 통증을 좀 느낄 수도 있고 가슴이 계속 들려있는 상태에서 동작을 진행을 해야 완벽한 이제 자세로 자극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동작인 레그프레스까지 마지막 동작을 하고, 저는 너무 머신에만 의존하는 거는 좋지 않다 생각을 해서 항상 어떠한 부위를 하든 프리웨이트를 꼭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앞전에 바벨 스쿼트를 했고 두 번째 동작인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엉덩이 운동이 바벨 스쿼트, 그 다음 스플릿 스쿼트, 힙 스러스트인데 스플릿 스쿼트보다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더 깊게 내려갈 수 있고 상체 각도를 조금 더 숙이면서 동작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엉덩이에 더 큰 스트레칭과 자극을 좀 느낄 수 있다 라는 장점이 무조건적으로 있어서 이 동작은 꼭 하는 편입니다. 이 동작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클래식 피지크 세계 1등이죠. 크리스 범스테드가 하는 영상을 보고 동작을 진행해봤는데 자극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제 좀 더 고립된 상태에서 동작을 하고 반복 횟수를 조금 더 볼륨을 높이고 싶다 할 때는 양쪽 손에 무게를 든 상태에서 양쪽 손 10개, 그 다음 덤벨 하나 내려놓고 바로 또 8개 다 내려놓고 맨몸으로 한 실패 지점까지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해도 다리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좀 잡아놓고 한다는 느낌, 앞에 힘을 너무 많이 써서 허리가 좀 불안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잡아놓고 한다는 느낌으로 한쪽 손으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메인 운동은 끝났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 시티드 레그 컬. 그냥 라잉 레그 컬도 선호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티드 레그 컬이 조금 더 고립된 상태에서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상체 흔들림을 좀 많이 최소화시키는 동작인 것 같아서 시티드 레그 컬을 3세트 정도 하고 나머지로 그 다음 좀 서브로 그냥 라잉 레그 컬을 하는 편입니다. 이제 시티드 레그 컬 할 때 팁은 골반을 전방경사를 만들지 않고 오히려 살짝 복근에 힘을 줘서 중립 혹은 후방경사를 만들어요. 그 상태에서 앞에 있는 손잡이를 최대한 밀어서 제 상체를 밀착시키고 그러고 나서 다리를 마는 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허리가 좀 뜨게 되면 반동을 좀 많이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좀 말아놓은 상태에서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절정 수축 때 바로 늘리는 것보다 살짝 머물렀다가 한 0.5초라도 괜찮으니까 머물렀다가 늘려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티드 레그 컬 할 때도 중요한 거는 또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호흡을 참지 않고 좀 뱉으면서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영상을 이제 와서 보니까 저 얼굴로 운동 진짜 많이 하네요. 다음에 이제 영상 찍을 때는 좀 표정 관리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운동할 때 얼굴이 뭐가 중요합니까? 얼굴로 운동해야죠. 얼굴 일그러지면서 해야죠. 어쨌든 이렇게 시티드 레그 컬은 다시 정리하자면 몸은 살짝 복근에 힘을 준 상태에서 말아주고 골반은 후방경사를 만든 상태에서 발끝은 내 몸 쪽으로 올리고 말아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말아 올렸을 때 살짝 0.5초라도 멈추고 늘려주는 거. 그렇게 했을 때 자극이 굉장히 좋으니까 한 번씩 따라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제 그 다음 라잉 레그 컬이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라잉 레그 컬 머신인데 프라임 거예요. 근데 이제 프라임이 저기 보이는 것처럼 원판을 꽂는 게 세 곳이 있어요. 근데 뭐 밑에 구간에서 힘이 걸리냐 아니면 중간에서 힘이 걸리냐 마지막에 힘이 걸리냐 이런 차이인데 저는 1번에다가 설정을 해놨고요. 그래서 중간쯤에 힘이 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라잉 레그 컬을 할 때 팁은 처음에 이제 발을 보면은 발을 살짝 팔자로 둬요, 저는. 근데 그 이유가 저희가 이제 보디빌딩 포즈를 잡을 때 무릎을 살짝 백포즈를 잡을 시에 무릎을 살짝 외회전을 해서 바깥으로 돌려줘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힘을 주면은 대퇴 이두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더 잘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전 라잉 레그 컬을 할 때도 발을 살짝 팔자로 벌린 상태에서 무릎을 벌려놓고 동작을 하는 편입니다. 그랬을 때 좀 더 자극이 좋고 이 동작을 할 때도 신경을 쓰면 좋겠는 거는 엉덩이가 너무 패드에서 뜨면 안 돼요. 우리 배꼽을 항상 패드에 붙여놓고 동작을 진행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훨씬 더 높은 자극을 받을 수 있고 허리에도 부담을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시는 분들도 한 번씩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힘들 때 엉덩이가 조금씩 위로 올라갈 텐데 그걸 최소한으로 막아주면서 동작을 진행하면 훨씬 더 많은 자극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레그컬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힙스러스트. 제가 원래는 힙스러스트라는 동작을 잘 하질 않았어요. 그 이유는 첫 대회 두 번째 대회 때 엉덩이 운동을 따로 빼서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제 스포츠 모델의 정점이죠. 저희 스포츠 모델의 기준 우리 대진이 형. 대진이 형 이번에 BOB 무사 대회를 보고 직관을 했어요. 근데 엉덩이의 그 빗살무늬
결을 보고 정말 소름 돋아서 아, 엉덩이 운동 따로 빼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스쿼트와 한쪽 발로 하는 운동을 제외하고, 다관절 운동을 제외하고 단순관절 운동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엉덩이 운동은 힙스러스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엉덩이를 들 수 있는 무게는 정말 높아요. 엄청 커요. 그렇기 때문에 스쿼트는 자기가 들 수 있는 무게가 좀 정해져 있죠. 근데 힙스러스트는 그 힘을 쓸 줄 알고 그 다음 좀 반동도 주면서 동작을 진행하게 되면 무게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동작이에요. 무게가 올라갔다는 말은 그만큼 부하를 더 줄 수 있다는 말이고, 그래서 저는 이 힙스러스트를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꼭 추천합니다. 저 벨트가 눌리는 부분이 좀 아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벨트가 눌리는 부분이 초반에는 좀 아플 수 있는데 나중에 되면은 거기가 좀 익숙해지면서 크게 통증을 많이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저 영상 중간에 보면 끝나고 나서 골반 쪽을 제가 이렇게 어루만지는데 무게가 올라가면은 아픈 거는 통증이 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힙스러스트를 너무 낮은 무게로 하는 것보다 좀 높은 무게로 하는 거를 저는 무조건적으로 추천드려요. 그래서 마지막 중량을 20kg 10장으로 동작을 진행했는데, 이 동작을 이제 영상에서 한번 보니까 자세가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치는 느낌이 있네요. 그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힙스러스트 자세의 팁은 상체 움직임은 최소화한 상태에서 최대한 골반의 움직임으로만 동작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상체를 같이 쓰게 되면, 특히 이 너틸러스 힙스러스트 머신은 등받이가 저렇게 있는데 스미스 머신에서 하거나 등받이가 없는 이제 힙스러스트 머신들이 있죠. 그 힙스러스트 머신에서 만약에 이 동작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근데 상체가 너무 많이 흔들린다 라고 하면은 허리의 부담이 되게 커져요. 이 기립근 쪽에. 그러니까 엉덩이의 자극보다는 허리의 통증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상체는 앞으로 말아준 상태, 고개는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고관절이 쭉 뒤로 빠져서 오리궁뎅이가 만들어졌다가 올라올 때는 발로 지면을 강하게 밀어서 골반만 이용해서 수축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랬을 때 엉덩이가 정말 자극이 너무 좋을 거예요. 살짝 이제 옆에 엉덩이, 중둔근까지 자극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릎을 살짝 바깥으로 돌리면서 수축을 하게 되면 바깥쪽 엉덩이까지 자극을 느낄 수 있으니까 선택인 것 같아요. 한 번씩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면서 동작을 진행해 보시면 더 큰 자극을 느낄 수 있으니까 힙스러스트는 필수입니다. 많이 해보세요. 이걸로 인해서 제 엉덩이가 더 좋아진 느낌도 있어요. 이제 운동이 끝났습니다. 하체 운동이 끝났어요. 나바코리아 전까지 이제 이 영상을 찍는 것 기준으로 9일이 남았는데 신동준이라는 사람을 많이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튜브를 찍는 게 그렇게 익숙하진 않아요. 뭔가 이런 나레이션을 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제가 발음이 좀 셀까봐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나바코리아가 9일 남았습니다. 매년 시합을 준비하면서 좀 그런 걸 느껴요. 이 시합을 준비하고 출전하고 이제 선수라고 칭하는 모든 분들이 무대에 올라갔을 때, 그 다음 무대에 노출이 많이 될 때는 대중들이 많이 기억해주죠. 관심도 많이 주고. 근데 그 무대를 올라가지 않고 뭔가 노출이 되지 않으면 연예인들도 그렇지만 잊혀지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성적이 어땠든. 근데 저는 그게 좀 무서워요. 정말 매년 열심히 준비하는 이 과정을 하루빨리 담을걸. 그리고 무대에 오르지 않아도 내가 대중들한테 계속 기억될 수 있게 이런 매체를 통해서 계속 나를 알릴걸, 하루빨리 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후회는 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유튜브 촬영 이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온전히 시합 집중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무대에 오를 수 있었다 생각을 했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후회는 하지 않고 그냥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영상을 많이 찍으려고 해요. 저는 원래 성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성우를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이건 제 사담이긴 하지만 성우를 처음 할 때 거기 선생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너는 나레이션은 잘한다. 근데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 연기를 하질 못한다. 그리고 발음이 너무 안 좋다 라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발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제가 나레이션 녹음을 할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인생은 모순투성이다. 그런 인생을 잘 살아가길 바란다. 뭐 대충 이런 말이었는데 이 모순투성이다라는 말을 제가 한 20번을 넘게 녹음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인생은 모순투성이다 계속 이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긴장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학원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운동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 했던 그 나레이션이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인생에서 쓸데없는 경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때 성모학원 선생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다음 나레이션은 여기까지고 이 뒤에 있을 영상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 하체가 끝이 났네요. 김성환 선수님이 유튜브 쇼츠에 그런 말을 했어요. 힘들게 운동이 다 끝나고 프로테인 한 잔을 마시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느낌이 든대요. 정말 100% 공감하는 1인입니다. 뭔가 보상받는 느낌? 뭔가 항상 시합 막바지 때 전 다이어트 할 때 중량을 최대한 안 떨어뜨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다 중량이 조금씩 떨어진 것 같아요. 특히 바벨 스쿼트 자세도 많이 무너지고 시합 마지막 하체였다 보니까 그런 건가. 그래도 열정 있게 했습니다. 이게 카메라에 담겼으면 좋겠네요, 영상에. 이제 바로 집에 가서 식단을 먹을 생각이고 좀 이따가 또 4시부터 수업이 있어가지고 수업하고 오늘은 퇴근하자마자 반신욕을 하려고 해요. 사우나 가서. 여기 제가 이제 새로 다니는 헬스장이었는데 노이짐이라는 곳이에요. 파주에. 되게 클래식한 기구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요즘 나온 기구들보다 옛날에 나온 기구들이 훨씬 좋더라고요. 뭔가 더 묵직하고 요즘 너무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조금 무게가 날아간다라는 느낌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있는데 1세대 클래식한 기구들은 그런 게 아예 없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관장님이 기구의 진심이다 보니까 자기가 이 기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무조건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 그 운동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거기에 감동받아서 1일권 끊고 왔다가 등록해버렸습니다. 한 달. 그 남은 시즌 동안은 계속 여기서 운동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씻고 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해요. 아까 아침 먹었고 두 번째 식사는 이렇게 감자 200, 버섯, 브로콜리, 양파, 그 다음 닭가슴살 200. 이번 시합 준비는 뭔가 먹고 싶은 게 크게 없어요. 피자, 햄버거, 빵 막 이런 게 먹고 싶고 과자, 초콜릿 이런 거 먹고 싶은데 그냥 올해는 딱히 없습니다. 빨리 끝나면 좋겠어요 그냥. 이번 시합 비오비 끝나고도 8월 17일에 끝나고도 끝나자마자 제가 먹고 싶은 게 일단은 물, 커피 이런 거였는데 너무 늦게 끝나버려가지고 커피는 못 마시고 집에 오자마자 그릭 요거트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거에 프로틴에 알룰로스에 아몬드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직 유산소를 안 타가지고 밥 먹고 소화시킬 겸 사이클 좀 타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영상은 사이클 사는 걸로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시합 당일 전에 업로드될 영상은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남은 한 일주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작년엔 제가 유튜브에 이제 목표로 했던 탑6를 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꼭 할게요. 꼭! 다음 영상은 나바코리아 브이로그로 찾아뵙겠습니다. 목표한 거 꼭 이룰 수 있게